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구동의 1교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마는 8번 탄력성의 응용이고요. 파트 2 경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목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파트 2는 이제 테마 4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탄력성이 뭔지까지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그 탄력성을 응용하는 문제, 약 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력성이 뭐고 탄력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탄력성을 이용해서 임대사업자가 어떤 가격 전략을 취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부동산 학기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법 과목들은 암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개론은 이해를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문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이 항상 출제되지는 않고 약간 살짝 이제 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대업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임대 수입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극대화할 때 사는 사람이 가격 수요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어떤 가격 정책을 취해야 되느니 그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수요량이 탄력적인 것은 그 수요량이 들쭉날쭉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도 그만 아니면 때려치고 저걸 사버린다는 거잖아요.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럼 이 사람은 임대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여기 아니어도 갈 데가 많은 거죠. 그러면 갈 데가 많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는 임대료 가격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딴 데 안 가고 여기를 올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이 사람이 수요량이 비탄력적이라면 이 사람은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다. 이거 아니면 살 게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가격을 인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줘야 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올려야 됩니다. 암기 코드는 이제 탔을 때는 밥상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탄 음식은 내려야 되죠. 근데 안 탄 음식은 밥상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 건 내리고 안 탄 건 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탄력성을 이렇게 말로 줄 수도 있고 탄력성의 값으로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럼 값을 우리가 1일 때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탄력과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임대 수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안 탄 거니까 올려야죠. 그 다음에 가격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 거는 가격을 내려야죠. 내려야 임대 수입이 극대화된다. 자, 다시 한번 탄 거는 밥상에서 내리고 안 탄 거는 올려라. 자,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과 세금 부담인데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요거 아니면 절로 이렇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도 똑같습니다. 세금을 매기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갈아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사람은 세금을 잘 피해 다녀요. 그래서 탄력적인 것은 그래프가 누워 있죠?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탄력적이다. 이 사람들 오갈 데 없는 거잖아요. 비탄력적인 그래프가 수직이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전부 부담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을 하나요?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을 한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자 중에서 탄력적인 자가 세금을 덜 부담하겠죠. 이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적게 맞습니다. 적게 부담을 하는 거고, 탄력적인 얘네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것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한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극단적 시장과 극균형 변화 예외점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균형 변화는 가격이 불변합니다. 이 그래프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됐어 있고 가격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수직적이죠. 왜냐하면 비탄력적이니까
E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완전 서 있는 그래프죠?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량에서 세로축은 가격이 되고 가로축은 그냥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격이 변하나요? 양이 변하나요?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양은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불변한다.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일 때, 탄력적인 것은 누워있죠. 누워있다고. 자, 죄송합니다. 자, 완전 탄력적인 그래프는 누워있죠. 왜냐하면 탄력적이니까 니은이 이제 누워있는 거잖아요. 누워있으면 양은 어때요? 양은 엄청 변하는데 가격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불변한다. 자, 괜찮나요?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불변하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거래량이 불변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변화와 상대적인 크기인데 요건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그려놨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한번 볼까요?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쳐봐요.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치는데 수요가 원래 이 D 그래프였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D1 그래프로 이동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D가 D1이 됐어요. 근데 공급 그래프가 비탄력적이고 어떤 공급 그래프가 탄력적이라고 쳐봐요. 좀 더 탄력적인 게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가격 상승폭이 더 큰가요? 그래프상으로 이해되죠? 비탄력적인 것이 더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비탄 더, 탄력 덜 이렇게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도 똑같은 원리로 살펴보면 수요가 탄력적일 때 덜 하락했고 비탄력적일 때 더 하락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배운 내용 중에서 탄력적인 지난 시간에 응용을 해서 탄력적인 걸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수요량이 어떤 값으로 변하는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교재와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